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입니다. 12월 15일 뉴욕 증권시장에는 매파가 급습을 했습니다. The Hawks Swooped In. 오늘의 핵심 이슈로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매가 급습했습니다. 소위 연준이 매파가 증권시장에 스크루지스로 등장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수요일 오후에 주식이 매도되면서 연준이 원하는 것을 듣지 못했고 잠재적으로 목요일 회의에도 부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적 경험은 성급한 완화 정책에 대한 강력히 경고합니다. 위원회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우리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페드 의장 제레미 파월이 수요일 말했습니다. 연준은 예상되는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전달하는 동시에 내년 금리 목표도 5.1%로 높였습니다. 지금은 4.25%에서 4.5%의 15년 최고치입니다. 디파이언스 ETF의 실비아 자블론스키 최고 경영자는 시장은 연준이 정책으로 인해 한동안 장애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뉴욕 증권 시장은 연준이 경제를 불황으로 불어넣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목요일 주식은 2% 하락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CIO 마이크 윌슨은 인플레이션은 정점에 도달했지만 성장 둔화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11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다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나 목요일 주가가 급락하면서 연준이 끊임없는 금리 인상이 경제를 불황으로 불어넣고 있다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우 산업존스는 711포인트 2.1% 하락해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10월 이후 최악의 날을 향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2.29%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98% 하락했습니다. 매도는 S&P 500의 14개 주식만이 긍정적 영역에서 거래되는 광범위한 기반이었습니다. 메가캡 기술주는 애플의 주식과 함께 하락했습니다. 알파벳 4% 이상 하락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 그리고 아마존도 3% 이상 낮춥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스트리밍 회사가 시청률 목표를 놓친 후 광고주에게 환불하겠다고 제안한 디지데이 보고서에 따라 9% 이상 하락했습니다. 실망스러운 소매 판매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1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의 0.3% 하락 추정치보다 더 큰 손실입니다. 뉴욕 증권시장에 매파가 급습한 내용은 이렇게 참 강한 겁니다. 판매는 연준이 최근에 세일즈포스는 연준이 최근에 야간 차익 금리를 인상한 여파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은 또한 2023년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고 연방기금 금리가 예상보다 높은 5.1%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수요일의 0.5%포인트 인상으로 금리의 목표 범위는 현재 15년 만에 최고의 4.25%에서 4.5%입니다. LPL 파이낸셜의 수석글로벌 전략가인 퀸시 크루스비는 목요일 주식시장의 반응은 경기 침체를 고려하고 있으며 파월 의장이 최근 브루키스 연구소에서 언급한 부드러운 착륙 가능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루스비는 연준과 시장 사이의 줄다리기를 분명히 시장 편입니다. 둔화는 일시적이지 않으며 연준은 2024년 이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수요일에 34,000 아래로 마감했고 목요일에는 부진한 소매 판매 데이터에 따라 매도가 심화됐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계속해서 연준을 무시하고 중앙은행이 너무 멀리 가고 있다는 두려움으로 떨어졌습니다. 10년물 수익률은 3.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주도 하락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각각 2% 이상을 잃었습니다. 투자자는 2022년 마지막 2주 동안 시장이 더 넓은 스윙을 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투자관리 책임자인 브라이언 프라이어스는 주식은 2022년 12월 연준 회의와 백미러에 있는 많은 경제 보고서로 인해 2022년 마지막 단계로 향하는 추가 변동성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스는 목요일 중요한 경제 데이터 발표가 없고 많은 거래자들이 휴가를 갈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시장이 더 큰 변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올해의 마지막 2주는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방법에 더 깊은 연구와 실행 계획이 필요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핵심 이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식을 더 팔았습니다. 머스크 sells more Tesla shares.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또 다른 큰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억만장자 CEO가 계속해서 트위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트위터를 10월에 44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머스크의 통제하에 있는 동안 트위터는 회사를 둘러싼 변동성과 논란이 많은 광고주를 겁주게 함에 따라 수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한편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약 30% 하락했으며 수요일 종가 기준 올해 들어 5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부가 테슬라 주식에 크게 묶여있는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타이틀을 잃었습니다. 테슬라는 SEC 제출 후 일론 머스크가 추가로 36억 달러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 후 시판전 거래에서 1.2%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수요일까지 연초 대비 55%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핵심 이슈, 진행 중인 무료 코비드 테스트, 프리 코비드 테스트 on the way. 바이든 행정부는 사례면 입원이 겨울로 향함에 따라 무료 코비드 테스트를 다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회의 추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9월에 이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관계자들은 이미 승인된 돈을 이번 라운드 비용으로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코비드 테스트 GOV를 통해 주문할 수 있는 신속 테스트는 전국의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축하 및 휴가 방학 며칠 전에 월요일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핵심 이슈, 더 많은 FTX 음모, more FTX intrigue. FTX는 파산하고 스캔들에 휩싸인 암호회사 FTX에 대한 진행 중인 조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폭로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산 사건의 새로운 법적 서류에 따르면 회사의 임원인 리안 살러맨은 설립자 샘 뱅크맨 프리드가 FTX 자금을 그의 다른 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에 부적절하게 보냈을 수 있다고 바하마 당국에 제보했습니다. 살라메가 바하마 관리들에게 보낸 편지는 FTX가 파산 신청을 하기 이틀 전에 왔고, 살라메도 규제 당국에 편지를 보낸 같은 날 바하마를 떠나 미국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뱅크맨 프리드는 그가 직면한 다양한 연방 혐의에 대해 미국으로의 인도를 위해 싸우면서 바하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나면 더럽게 망하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이요, 러시아는 미국에 경고한다. 러시아 warned the US.
러시아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거의 끊임없는 폭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파견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우크라이나에 이 시스템을 제공하지 말라고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는 펜타곤이 이번 주에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이것이 확인되면 행정부의 또 다른 도발 조치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가 설치되는 것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설치되는 것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러시아에게는 이미 패색이 짙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를 지향하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시장의 흐름과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한눈에 띄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좋은 기회도 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산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